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넘버원 정석 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넘버원 정석 투자는 매주 금요일 날 9시 25분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금요일만 되면은 매일경제 TV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빅히트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제 탑픽으로 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다음 주에 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디지털 뉴딜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 이제 순환매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세게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계속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갭이 뜨고는 조금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역시나 잘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원래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단 한 번 딱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쭉 큰 계획을 가지고 나서 앞으로 계속 돈을 쓰는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디지털 뉴딜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2, 3주 전에는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실제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 이쪽 섹터들은 최근에 엄청 큰 시세를 많이 만들었었죠. 뭐 여전히 조금 탄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에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쪽으로 순환매가 약간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좀 핵심 사업은 뭐가 있는지 그럼 관련주가 또 뭐가 있는지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한국판 뉴딜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찍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9월 3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한국판 이제 그 전략회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9월 3일 날 진행을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 크게 보면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펀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일단 예산에 있어서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쪽으로는 한 73조 원 정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한 53조 원, 58조 원 정도 2025년까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 지원 관련된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 지원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정부 금융이랑 그러니까 정책 금융이랑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금융 플러스 한국판 뉴딜 펀드까지 이제 그린 뉴딜 펀드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한 190조 정도를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한 두 가지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있고 나서부터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사실 정부 정책 여기에서 말한 거라는 사실 크게 무관하게 일단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어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까지 조금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정부 정책 관련주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이 계속해서 최근엔 좀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뉴딜 관련된 내용도 재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디지털 뉴딜이 안 가가지고 왜 그린 뉴딜만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게 과기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지금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댐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 정리가 됐었냐면 디지털 뉴딜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핵심 7대 사업이 여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핵심 7대 사업이 여기서 선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뭐 쉽게 한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데이터들,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여러 산업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때 뉴스가 나왔던 게 이게 9월 3일이거든요. 9월 3일 이후로 해가지고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 눌려 있다가 조금씩 시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실 내용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정부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그 핵심 7대 사업을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9월 달에 어떤 회사들이 이거를 집행을 할지 그 기관을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집행되는 그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거를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해줬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9월 달에 이제 정부가 같이 일할 기관들이 좀 선정이 되고 핵심 회사들이 선정이 될 거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9월 달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 조금 시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뉴딜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벌써 좀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돼 제가 한번 키워드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시장에서 최근 시세를 타고 있는 것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댐. 당연히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된 키워드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시세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조금 쉽게 풀면은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돼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든지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시세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내용인데 스마트 그리드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뉴딜, 그러니까 그린 뉴딜하고도 같이 엮여서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가지고 또 엮이는 종목이라서 디지털 뉴딜까지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 그렇게 큰 시세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나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시세를 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가지고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서 다음 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제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가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아직 뉴딜 펀드가 이제 곧 형성이 될 건데 그 투자처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뉴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로 1호 투자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풍력 발전에 1호 투자가 들어갈 것이냐 지금 요거에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차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뉴스를 체크하면서 여기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풍력보다는 뉴딜 펀드 이번에 1호 투자처는 데이터 센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에 뉴딜 펀드 관련돼 가지고 민간에서도 이제 돈을 끌어오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조금 보장이 되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사업에다가 1호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를 좀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풍력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풍력 설비를 쭉 설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외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외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풍력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 단가가 더 비싸서. 그래가지고 1호 투자처로는 풍력보다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연평균 한 3에서 한 5%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을 그래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뉴딜 펀드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관련된 뉴스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 쪽보다는 디지털 뉴딜 관련된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아까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이제 푸른 하늘의 날 행사에 여기서 연설을 하시면서 관련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핵심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제 디지털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지 관련된 수혜주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핵심 사업을 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5G 관련된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관련돼가지고 빅데이터 뭐 플랫폼을 확대를 한다거나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이제 신속히 개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면 결국에는 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종목이 역시나 핵심 사업이고 실제로 돈이 투자되는 것도 이 사업 내용에서 돈이 투자되는 것도 여기에 가장 많이 큰 돈이 들어갑니다. 2025년까지 18조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이제 예산 측면에서도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전국망 설치하는 거는 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활용화 되려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oT라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되려면은 이 5G 인터넷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5G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지만은 사실은 투자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할 만한 섹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핵심 사업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5G 융합, AI 융합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정부가 쭉 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5G 융합 관련돼 가지고는 AR이나 VR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이렌텍이라든지 한빛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한 번씩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AR, VR 관련된 거고 디지털 뉴딜 관련돼 가지고 엮여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R이나 VR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AR이나 V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컨텐츠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일단 5G 망이 활성화되고 나야 진짜 이제 5 28GHz가 좀 활성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R이나 VR 관련된 컨텐츠가 좀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융합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 공장 이렇게 내용도 담겨 있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럼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 사업은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5G는 뭐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AR, VR은 지금은 뭐 그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별로 좀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쪽을 조금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5G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자면 5G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투자하기에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은 KMW랑 이노와이리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5G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시세를 이미 예전부터 많이 탔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밸류상으로 비싼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KMW나 이노와이리스가 조금 매력적인 밸류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버라이즌 쪽에 수주를 받은 거에 따른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5G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 조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다음 주 디지털 뉴딜 관련돼 가지고는 SI 업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디지털 뉴딜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 SDS, 포스코 ICT, 현대 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이 회사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기업 계열사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IT 서비스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회사 대기업의 내부에 이제 전산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해가지고 회사의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I 업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중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 데이터 댐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 때 이 SI 업체가 거의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SI 업체들이,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같이 이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을 볼 때는
SI 업체 위주로 좀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입맛에 맞게 고르실 수 있도록 약간 전략을 좀 짜드리자면 나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고 약간 그래도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탄력적인 흐름들을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ICT,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1조 이하, 시가총액 1조 이하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리고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삼성 SDS나 현대 오토에버가 되겠습니다. 삼성이나 이제 현대 계열사들도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같이 이제 핵심 그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 오토에버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맛에 맞춰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INX는 중소형 쪽에서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이미 서울 수도권에 한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KINX도 데이터 관련된 종목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아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INC는 제가 뒤에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원격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검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격 점검 관련돼 가지고 누리텔레콤하고 일진전기가 그 시스템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리텔레콤이나 일진전기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두 종목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나왔던 종목이죠. 이제 INC라는 종목인데 INC는 아까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또 핵심 수혜주긴 합니다. 이 업체가 생산을 하는 거는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해요, 설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으로 이제 검침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스마트 그리드가 좀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에서 아직 그렇게 큰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NC를 조금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하라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자면 INC는 실적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INC 실적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큰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특수 가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제품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반도체 소재예요,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전반적으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점점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소재 업체들은 3분기나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성장성을 최근에 붙고 있는 거는 그 SiC 링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정이 조금 미세화되면서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품을 1분기부터 뭐 도쿄일렉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반도체 업체들한테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도 충분하게 겪은 상황이어서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하나머티리얼즈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관심주로는 INC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뭐 정부 정책 관련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까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